우리는 언제 태평성대 같은 시대를 한번 이렇게 맞이하게 될 건가? 그럼 우리 역사상에 그런 태평성대를 이룬 시기는 언제가 있었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태평성대는 세종대왕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백 교수님한테 뭐 강연을 잘 듣게 되겠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세종의 중요한 특징은 이분이 호학군주다,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다 하는 것이고요. 학문을 좋아하니까 이 집현전을 만들어서 젊은 학자들을, 우수한 학자들을 집현전에 모아서 강론하고, 또 이분들이 이제 왕자들을 서연하고 경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힘들다 하는 느낌이 들 때 저 유토피아도 생각하시고 태평성대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연구기관이나 또 우리나라가 어느 시기에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공부하고 깨우치고 하는 게 거리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참석인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 특히 백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때 이제 이 적합한 리더십에 세종대왕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저는 그냥 집회에서 본 얼굴 100달러하고 $10,000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두 얼굴을. 그래서 이제 저는 프랭클린은 뭐 잘 이렇게 별 관심을 안 받는데, 세종은 제가 그 관심 가졌던 거는 육아휴직이었습니다. 세종은 노비에게도 출산 육아휴직을 29살 때 100일을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왕이 육아에 대해서 그런 100일의 육아휴직을 줄 만큼 안목이 있었다는 게 이 대왕의 참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겠다는, 세종을 제가 이게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그런 평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백기복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시면 저도 좀 많이 배우고 가서 균형 발전하는데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과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실용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이제 리더십 리터처를 보면요, 리더십을 분석하는 분들이 아웃스탠딩 리더라고 있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 대통령, 왕, 뭐 그거부터 해서 소위 말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대개 어느 나라든 간에 대충 퍼센티지로 보면 0.1%, 인구의 0.1%가 리더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0.1%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고 어떤 밸류를 갖고 있고, 특히 우리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니까 멘털 모델이 뭐냐,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국가 발전과 국가의 번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아웃스탠딩 리더들을 분석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툴입니다. 이 툴. 3가지 리더십이라고. 이거 이제 아주 티피컬,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그 프레임인데요. 뭐 이런 리더, 뭐 형님 리더십, 뭐 가부장들 요거 엄청 많습니다만 다 그거는 편협한 관점이고요. 크게 봐서 이 3가지 유형의 아웃스탠딩 리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세종대왕은 아까 무슨 리더라고 그랬습니까? 실용적 리더입니다. 세종대왕은요, 비전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티피컬하게 한 마디가 뭔가 하면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이겁니다.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백성을 먹이지 못하는 리더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굶는 문제, 백성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스탠다드, 표준, 도량형 같은 거 있잖아요. 무게나 부피다는 것들이 막 제각각이었거든요. 그거를 딱 정리를 해서 표준화시키는 문제. 그러니까 가장 생활에 필요한 거를 모든 힘을 쏟아서 그걸 해결합니다. 피하지 않는다.
절대 피하지 않는다. 꾸물거리지 않는다. 직시한다. 그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실용적 리더들이 갖고 있는 그 행동 습관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적 리더들은 뭔가 하면 현실에 포커스를 두고요.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탁월한 엘리트 집단을 옆에 둡니다. 이 실용적 리더는요. 아이디어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 문제 해결을 하려면 자기 혼자 아이디어를 다 낼 수 없고 자기 혼자 해법을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싱크탱크를 옆에 둡니다. 엘리트 그룹을 옆에 두고 항상 자문을 구하고 새로운 해법이 뭔지를 찾고 그리고 많은 그 구성원들에게 문제나 기회를 제안하도록 하는 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터랙션이 있고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용적 리더가 갖는 특징이다. 목적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실리 정책을 펴는 것이 또 이 실용적 리더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용적 리더들의 행동 패턴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욕구 파악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욕구 파악을 제대로 하려면 사회를 직시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걸 확인해야 이게 환경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이런 필요가 있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아주 리더가 체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투자한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싱크탱크를 활용했다. 우리 세종대왕은 무슨 싱크탱크가 있었죠? 우리 집현전이 있었죠. 집현전이 있는가 하면 벤자민 프랭클린은 뭐가 있었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준토라고 있었습니다. 준토. 사이즈도 비슷해요. 한 30명 정도 되는. 역할도 비슷해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실용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다. 프래그매틱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화폐 유통을 또 화폐 있죠. 세종대왕이 화폐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고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사실 세종대왕은 경제에 가장 약했어요. 경제를 잘 몰라가지고 세종 8년쯤에는요 막 하소연을 합니다. 이 경제는 진짜 모르겠다. 돈을 이렇게 풀었더니 물가가 뛰어버리고 이렇게 했더니 또 이게 그냥 막 아우성치고 경제는 진짜 모르겠다.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경제를 막 공부하고 하반기 정도 가면 이제 세종대왕이 경제에 대한 상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죠. 그래서 초기에 세종대왕이 동전을 발행하고요. 그리고 또 저화라는 종이돈을 또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과 소방서, 이 소방서는 이제 유니온 파이어 컴퍼니라고 이거는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에 만든 이 사설 회사입니다. 회사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운영했는데요. 우리 세종대왕은 금화도감이라는 아까 그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금화도감을 만들어가지고 소방서죠. 이거를 또 운영하는데 이게 그냥 이것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세종이 얼마나 꼼꼼한지 알 수 있어요. 병원은 필라델피아 하스피털, 이게 제너럴 하스피털이죠. 종합병원이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파블릭 하스피털로 이렇게 벤자민이 만들었고요. 우리 세종대왕은 해민선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특히 건순각이라는 여성 전용 병원을 세종이 따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일반 백성을 위한 건 아니고요. 궁 안에 경복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전문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실용성에서 나온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재 육성하는 거 있죠. 유펜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펜실베니아 대학을 벤자민이 설립을 했고요. 우리 세종대왕은 자관 성균관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벤자민이 알파벳 8개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쓰이진 않았지만 C를 없애고 나머지 8개를 더 만들어서 영어를 좀 풍부하게 만들자가 이런 문자들을 만들었던 것이 벤자민인데 이게 안 쓰이죠, 이것들은. 그리고 세종대왕은 물론 한글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또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발명품은 필요침 이거 다초점 안경, 그다음에 이거 뭐죠? 오도미터라고 만보기 같은 거 같아요. 이거 만보기 이런 걸 이제 벤자민이 만드는 반면에
세종대왕의 경우는 뭐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죠. 무슨 뭐 악기도 만드시고 악보, 특히 악보를 만드셨는데 지금도 국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지금도 그게 쓰일 수 있다고 쓰입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 벤자민이 발명한 거는 피레침, 그 다음에 아이런 스토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리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이걸 최초로 실시한 것이 벤자민 프랭클린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포장, 도로 포장, 아스팔트 포장을 또 최초로 한 게 벤자민 프랭클린. 왜 그거 필요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원하고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욕구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해나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실용적 리더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추종자들의 삶의 필요성과 그들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실용적 리더들이 갖는 특징이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더 정책적인 임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세종대왕이 좀 더 들어가서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를 저는 아주 대표적인 세종대왕의 리더로서 우리가 배울 점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백성과 국가의 균형. 이게 뭐냐면요. 이제 왕이나 대통령이 되면 두 개의 상반될 수 있는 압력을 받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필요한 거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희생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야 되는 국가가 좀 리소스가 들어가더라도 백성들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 이 두 개의 상반된 요구 하에서 항상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리더들이 상부에 있는 리더들이 갖는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둘 다 충족시키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국가를 위한 의무만 강조하면 국민의 삶이 좀 피폐해지고 통제 위주가 되고 이게 좀 문제가 많아지는. 또 백성들의 욕구만 다 들어주다 보면 국가가 거덜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떻게 적절히 균형을 맞추면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느냐. 이게 뭐 고려 역사적으로 이게 아주 모든 아웃스탠딩 위에 있는 리더들이 갖는 아주 문제점 중에 하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고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근본을 바꿉니다. 근본을 바꿔요. 세종대왕은 항상 문제 근본에 들어가서 그거를 해결하지 대충 문제 해결했다 해놓고 떠나는 적이 정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세종대왕이 항상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의 해법이 내일의 문제가 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맞춤 해법입니다. 항상. 그래서 아까 통계 같은 걸 필요한 것도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불나서 기와집을 만들어라. 기와로 다 총알을 기와로 바꿔라. 근데 기와를 이제 막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기와를 한꺼번에 막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일단 돈 없는 사람도 있고 돈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으니까 이걸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서 돈 많은 사람은 돈 다 받아라. 돈 없는 사람은 공짜로 줘라. 중간쯤 있는 사람은 그냥 반값만 받아라. 이게 나눕니다. 항상. 항상 나눠서 접근하지 일률적인 접근을 제일 싫어합니다. 세종대왕은. 일률적으로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률적으로 안 하고 각 맞춤형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데이터. 끈질기게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때 아무튼 그 관찰사 무슨 뭐 지방 현감 이런 사람들은요. 데이터 수집하느라고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다음에 토론 없이 결정 없다. 토론. 임금이 즉위하면 즉위교서를 발표하거든요. 즉위교서. 오늘 요즘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대통령 취임사 이거를 발표하는데 그걸 읽어보면 세종대왕의 첫 마디가 그겁니다. 나는 모든 일을 대신들과 토론해서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아주 진한하게 토론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구석구석을 비추는 아주 그 사회적 약자의 특히 빛을 비춰주는 따뜻한 빛을 비춰주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32년 제일 기간 동안 내내 이 기록이 나옵니다. 리더십은 18인치의 예술적 통합입니다. 이건 이제 비유적 표현인데 18인치면 한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cm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겠습니까? 뭐와 무엇을 예술적으로 통합을 잘하는 그런 분이 훌륭한 리더가 되겠습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어디서 들으셨죠? 머리와 가슴. 요게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너무 냉철한 머리로만 이끌러 가려고 해도 이게 재미가 없어요. 가슴에 열정만 내세워도 이게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와 가슴의 두 개가 이 두 요인이 잘 예술적으로 조화된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우리는 세종에게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